여름이 아름다운 이유. 탐스러운 자태에 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수국이 인공적으로 있는 것 같았는데 자연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수국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담한 김해시 대동면의 수암마을. 손님이라고 온 산능성 위를 드문드문 오가는 비행기가 전부였던 이곳에 모처럼 마을 곳곳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났다. 후텁지근한 여름, 불쾌지수를 잠재우는 수국의 향연 때문인데 자연스러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동네가 있는 줄 몰랐는데 너무 예쁘네요. 보니까 구석구석이 집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예, 꽃도 예쁘게 다들 키워놓으셔서 예, 굉장히 즐거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흥이 뒤따르는 법. 얼씨구나 좋다. 오늘 축제 하나 봐요. 수국 축제. 수국 여기 많잖아요. 친구들이랑 시간 내서 놀러 왔어요. 멋있겠다. 수국 예쁘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처럼 소복소복 수국눈이 내려앉은 수암마을. 우리 수암마을은 예로부터 물이 많은 마을이라서 수암마을이라 이름 지어졌고요. 65가구 130여 명이 살고 있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수국 정원축제는 2회째이고요. 재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을 깨끗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꽃봉오리를 틔운 작은 축제지만 입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찾아와준 많은 사람들. 일부러 꽃 찍으러 왔습니다. 멋지게 나오네. 와보니까 뭐 꽃도 여러 가지 많이 피고 있고 괜찮네요.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좋아요. 아니 그런데 남의 집 대문을 들락날락 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세요. 축제 기간 동안에는 수국이 예쁘게 핀 가정집 마당을 특별 개방. 빨간 꽃이네. 마치 이웃집에 놀러온 듯 정겹고 따스한 분위기 속에 수암마을 터줏대감 야옹이도 반갑다옹.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구경하고 가면 이 사람도 즐겁잖아요. 그럼 나도 즐겁고. 평소에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이 동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사람도 보면 즐겁고 나도 즐겁고 그렇다 아닙니까? 오랜만에 피어보는 이야기꽃. 원래 이게 자주 나와요. 그래, 자키 열매는 큰데 많이 열려가지고 이게 씨가 좀 묻게 그래서 그렇지. 밑에 다 멸치 닦아봐라. 예, 하나 뭐 집에 하나 있으면은 의사가 하나 있다 했는데. 하나도 안 친데? 맛있잖아. 달고 맛있어요. 고향 온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뭐 편안하게 이렇게 이곳저곳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정집을 오픈해가지고 예쁜 정원들을 소담하게 만들어놓은 정원들을 오픈해서 그게 너무 보기 좋고요. 그리고 되게 정감이 가고 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구석구석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 고향집 뒷뜰에 해바라기 마을에 뿌리 내린 수국은 약 40여 종. 담 넘어온 뚝길 형형색색 다양하고 화려한 자태만큼 개화 기간도 길어 여름 내도록 마을을 환히 밝히는 사랑스런 꽃이다. 난쟁이 채송화 피우려
푸석한 서레터 겹겹이 쌓인 어린 꽃잎들 사이로 메마른 마음을 두드리는 시골집의 오래된 풍경까지. 아침이 올게야. 그리고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하얀 캔버스 위에도 수국이 활짝 꽃을 피웠다. 방문객들을 위해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 네, 무료로 써드리고요. 만약에 저기 발송을 원하시면 저기 우편함에 우표가 500원 주시면 됩니다. 한자 한자 정성이 돋보이는 캘리그라피 엽서. 예쁘게 글씨 잘 쓰시네. 얼마 만에 써보는 편지인지 설레는 마음으로 우편함에 쏙. 이런 체험이 오늘 2회째라는데 저는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근데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아요.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대나무 숲도 인기 명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잡초가 무성했던 곳이건만 이젠 사람들의 발길로 가득 채워졌다. 공기가 대나무에서 나오는 그 공기가 너무 시원해요. 마을 어귀에선 분홍분홍한 수국이 절찬리에 분양 중. 얘는 그냥 이파리만 있거든. 이파리만 있어도 저래가 나중에 저래 됩니다. 많아요. 우리 꽃도 일본 뭐 많고 가정집이 더 이쁜 게 많아요. 수국이 많은데 또 뭐가 있나 싶어가. 흰색이 좀 귀하거든요. 근데 오니까 흰색은 아, 돈 봐. 어디 아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돈 많이 있네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싱싱한 농산물도 있고요. 쫀득쫀득 출출한 배를 달래줄 주전부리까지. 할매 마켓으로 오이소. 아마 무사이들 냄새 좋는구나. 냄새 맡고 저 밑에서 살살 올라왔어요. 여기 있네. 이게 향이 저 멀리까지 나서. 중국에서 이런 거 냄새가 잘 냄새 맡고 찾아왔어요. 냄새 맡고 이렇게 고구마 튀게, 옥수수, 누룽지, 호박, 오이, 뭐 간장 없는 게 없다. 물도 이 소안에 물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냉국 맛있다고 얼마나 손님들이 그러는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가서 오늘 잘했어요. 장사 잘 됩니다. 안 보이소? 더비 줄게. 동네를 수안동네를 깨끗한 동네라고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장사 된다고 돈 벌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물이 좋은 수안마을과 물을 좋아하는 수국이 만나 화사하고 청초하게 꽃피운 여름의 추억. 푸근한 고향의 정서를 머금은 수안마을의 향기는 오늘도 더욱 짙어갑니다. 대전의 푸근한 인심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 중앙시장인데요. 언제든 부담 없이 즐기는 김밥으로 입가심을 하고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고요. 그리고 밥알과 각 채소들이 양념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양념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네요. 40년째 이어온 치킨집에선 오늘도 노릇노릇 치킨이 튀겨지고요. 맛은 기본, 정과 덤이 있어 더 기분 좋은 옛날 과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전 중앙시장의 맛을 만나봅니다. 대전역을 빠져나와 걷다 보면 목적지와 주변 대전 원도심을 만나게 되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갈 때마다 두 손 가득 즐거워지는 곳, 바로 대전 중앙시장입니다. 그 도시를 알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시장을 가봐라,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중부권 최대의 전통시장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하하, 이름부터가 중앙, 센터입니다. 그 중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봅니다. 가시죠. 대전 중앙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대전역을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지난 7, 80년대 전성기를 맞으며 대전 경제 발전에 중요한 몫을 했습니다. 야, 모든 시장이 그렇지만요. 이건 역시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꼭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볼거리, 구경거리가 많아서 즐거운 곳이잖아요. 특히 중앙시장은 맛있는 먹을 게 많아서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어디부터 가야 되나요? 시장하면 역시 먹자 골목이죠. 점심 손님을 맞기 위해 상인들은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고소한 냄새를 따라가 보니 김밥 포장마차 발견. 대전 중앙시장의 첫 번째 맛. 언제 먹어도 든든한 김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식사 시간이 되려면 좀 아직 남았는데 계속 김밥을 말고 계시네요. 조금 있으면 네.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미리 좀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시나 봐요. 그렇죠. 많죠. 주변 인근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상인들도 오시고 그리고 장 보러 오셨다가도 드시러 오시고. 김밥집 하면 메뉴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는 딱 3개. 네, 3가지. 네, 정예 멤버. 사장님이 보증한 김밥 삼총삼. 어색 채소는 물론 데친 부추를 듬뿍 넣어 만든 든든김밥. 그리고 참치 마요네즈 덕분에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참치김밥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자랑 땡초김밥인데요. 잘게 썬 청양고추를 김밥에 꼭꼭 채워 만드는데 입안이 얼얼해지는 매운맛 덕분에 은근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저의 브런치예요. 저는 이 맛이 궁금해요. 땡초김밥. 다른 매콤한 김밥 같은 경우는 고추를 양념을 하잖아요. 이거는 원고추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먹자마자 올라온다. 오. 자, 확실히 매콤한데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은 기분 좋은 매콤함이고 그리고 이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요. 야, 되게 맛있네 이 소스. 그냥 먹기에 좀 맵다면 매콤달콤 고추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됩니다.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살짝 눌러주더라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해주던 방법 그대로 하는 게 저희들 비법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신선한 재료 쓰고 좋은 재료 쓰는 게 저희 집의 비법이에요.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시장 골목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상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과 관광객까지 단골 손님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야, 이 자전거 타고 오셔서 오늘 새 줄 사가시는 거예요? 예. 자주 오세요? 예, 여기 자주 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어가지고 자주 오시는 거예요? 예, 여기 김밥이 맛있고요. 또 간단하고 바쁠 때 빨리빨리 먹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아주 자주 옵니다, 여기. 보니까 김밥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김밥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는 이제 야채김밥을 주로 많이 먹어요. 든든김밥. 예. 3천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대전 중앙시장. 분식으로 입맛을 돋웠으니 이제 메인 메뉴를 먹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중앙시장에서 유명하다는 그 치킨집 맞죠? 예, 예. 와,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됐어요.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치킨. 벌써부터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대전 중앙시장 치킨은 유난히 크고 양이 많은 걸로 유명하죠. 사장님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닭 한 마리를 손질하고 튀김옷을 입힌 뒤 노릇노릇하게 튀겨내는데요. 지글지글 튀겨지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이 소리, 이 냄새, 와, 닭이 상당히 크네요. 네, 닭 큰 거로 써요. 그래야 맛있어요. 살도 많고. 살이 작은 닭은 살이 얼마 없어서 네. 삶아 먹는 데는 좋은데 삼계탕이나 이런 거 튀기는 건 맛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튀김닭은 살이 많은 닭을 이용하고 네, 그래야 맛있어요. 튀김옷들도 좀 특별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튀김옷은 얇게 입을수록 맛이 나요. 네, 두껍게 입으면 맛이 없어요. 방금 튀겨낸 치킨 한 접시가 드디어 등장!
접시가 부족할 만큼 많은 양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저도 1인 1닭을 하는데요. 와, 양이 대단합니다. 한 마리예요. 혼자서는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도 맛있는 치킨의 향기, 신우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도 저를 이 맛으로 인도하시니. 노릇노릇 튀겨진 치킨 한 조각. 튀김옷에 간이 돼 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소금에 살짝 찍어서 먹었는데요. 바삭하고 고소한 그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한박구장에서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손님이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파김치와 곁들여 먹으면 느끼함도 사라집니다. 첫 번째 그 양에 놀라고 두 번째 이 맛에 놀랍니다. 이야,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이만큼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어야겠네요. 대전 중앙시장에 넉넉하고 푸근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여기 또 있습니다. 50여 가지의 옛날 과자를 파는 가게인데요. 일명 잡숴봐 아저씨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들립니다. 먹는 거 돈 안 받을게 그냥 먹고 가. 과자 하나 가져가야지 왜 그냥 가셔. 언니 하나 주고 오빠 하나 먹고 이래요. 배고프면 빵 하나 잡수고 가시던가. 아유 미안해. 괜찮아. 과자 하나 먹는데 뭘 미안해. 자요. 중앙시장에 가면 한 번 잡숴봐 아저씨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네요.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전부 다 이거 하나 먹고 가,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안 그러면 손님들은 안 오시잖아요. 네. 또 먹는 거 공짜라는데 누가 또 지나가신 분도 있지만 먹고 가신 분도 이래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먹어보라 해야 손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팔지.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 예. 한 번 먹으면 다음에 또 와서 찾게 된다? 예. 네. 그거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먹을거리가 다양해진 요즘이지만 어렸을 때 먹었던 맛과 추억이 그리워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과자를 사러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나 친구 사러 왔어. 그래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럴 때는 이걸 먹고 친구 사만 먹는데 나 친구 사러 왔어. 이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정말 제가 옛날 과자 팔지만은 기분이 좋지요. 그럼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단골 손님에겐 덤도 많이 줍니다. 이거는 덤이고 이거는 서비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정 엄마가 빚어가지고 네. 자주 사다 드리느냐고 자주 와요. 그러고 맛있어요. 아, 친정어머니께서 좋아하세요? 그럼요. 그리고요. 오, 네. 사장님이요 이렇게 맛을 보라고 이쁘게 이렇게 줘서 많이 먹고 가요. 아, 서서도 많이 드시고 또 사가지고 가면 가족분들도 좋아하시고요. 시장에서 만난 소소하지만 즐거운 행복. 분식부터 치킨과 과자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물건을 사지 않아도 푸근한 정이 느껴집니다.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대전 중앙시장의 맛과 매력.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반장님. 예. 아, 일주일째입니다, 일주일째. 와, 진짜.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아, 참. 예, 반장님. 예. 아, 잠깐만요. 나타났어요. 아하, 그래. 너희들이구나. 찾았다. 내 인생이 피난처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이 말은 바로 취미생활. 하지만 그저 그런 평범한 취미생활은 이제 그만. 나만의 특별한 시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색 바다 취미 속으로 출발합니다. 자, 갑자기 나타난 이들의 정체는 아니,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건데요? 저희 지금 해수 채집하고 있어요. 해수 채집? 네. 뭐 잡는 건데요? 일본에서 프루시오 난류 타고 올라온 아열대성 어류 잡고 있습니다. 아열대성 어류가 여기 있어요? 예. 와, 신기한데? 그 이 잠자리 쳐가지고 잡는 거 지금? 네. 답답해 나 태도 그냥 좀 해도 돼 한 번쯤
자꾸 이 시간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시간에 물고기들이 이제 밤이 되면 물고기도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물고기가.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잡는 거예요. 일단 채집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바닷가 벽면을 공략합니다. 그런데 뭘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건 개인 거 같은데 이게 외발이야, 집게가. 이게 무슨 개예요? 이게 저희도 시간대에 따라 잡히는 개 종류가 달라가지고 저희도 항상 잡아서 사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집에 가서 관련 서적 찾아보면서 공부해서 알아내는 편이에요. 근데 왜 이런 활동을 왜 하는 거예요? 당장 저희 진로 활동도 이런 쪽과 관련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고 하다 보니 적성에도 맞아서 다양한 해양 생물 채집을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게 다 봤으면은 뭐 볼 필요가 없어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몇 군데 정도? 하루에 대여섯 군데 정도 다 다녀요. 대여섯 군데나? 네. 이야. 제가 눈썰미가 있는지라 바로 도전해 봤는데요. 이 벽을 끌고 내신다고 생각하면 아, 계속 긁어내서 확인하고 긁어내서 확인하고 반복이네. 뜰채를 올릴 때마다 다양하게 올라오는 게 나름 잡는 재미가 있는데요. 해초부터 밤고둥, 원숭이에게 미역치까지 그 종류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은근히 재밌어요. 근데 이 취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랑 제주도나 부산 같이 이제 바다 낚시를 자주 다녔었는데 특히 제주도에서 호박돔이라고 이제 90cm짜리 엄청 큰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바닷고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 뜰채 한 개만 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어느덧 이제 제 꿈이 되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아직도 바다에 있는 것 같아요. 뜰채 하나로 시작된 이들의 꿈을 가득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방파제에서 열심히 채집을 이어갑니다. 그 순간 기대했던 어류가 잡혔습니다. 아, 이 물고기 이쁘다. 무슨 물고기 이게? 이거 일곱동갈 망둑이라는 물고기예요. 이게 줄이 7개가 있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좀 신기한 어종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흔한 편이긴 한데 이제 사육 가치는 상당히 높은 종이에요. 설마 했는데 해마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기는 난생 처음이었고 해마네. 네. 야, 잡았다 해마를. 기장 앞바다에 아열대성 이쁘다. 어류가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다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물고기를 잡고 싶은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른 물고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 물고기를 진짜 잡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얻는 성취감 이런 게 있어요. 채집을 통해 신비한 바다 세계를 느끼는 이런 취미생활 나름 중독성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채집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보는 맛도 있고 잡는 맛도 있고 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네. 뭐야? 이때 컴컴한 바닷가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루질 하고 있습니다. 해루질? 잠시만 여기 한 분만 좀 나와 주실래요? 잠시만요. 아니 해루질이라고 하셨는데 해루질이 뭐예요? 바다에서 물이 빠졌을 때 랜턴 같은 걸 들고 해산물을 잡는 걸 해루질이라고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랜턴을 비춰 해산물을 직접 잡아서 먹는 건데요. 이거 최고의 취미생활 아닌가요? 해루질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해루질 한 지는 저희 경상도권에서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해루질 하시는 분들 좀 많은 편인가요? 지금 현재 한 10,000명 정도 있습니다. 10,000명? 그렇게나 많아요? 여기저기 밤바다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나름 긴장감도 느껴지는데요. 이
해루질 매력이 뭐예요? 일단 밤고기, 상쾌한 밤고기를 마실 수 있고 낮에 느끼지 못한 밤에 또 운치가 있습니다. 그 약간 좀 무섭기도 무서워요. 이거 혼자 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혼자는 절대 다니시면 안 되고 같이 하는 동료랑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나오고. 아, 개인 행동은 좀 위험한 거네요, 그죠? 많이 위험하죠. 또 밤바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해루질에 도전합니다. 당장 큰 문어가 나타날 것 같은 이 기분.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걸로 보니까 더 잘 보여요, 물속이.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이게 수경이라는 겁니다. 해루질 수경인데요.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도가 일어나면 이 물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거울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루질 수경을 통해 본격적으로 바닷속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자연산 광어를 잡습니다. 잡았나?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그뿐인가요? 문어도 잡고요. 잡았어. 대박. 우와, 빨판이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 정도면 대박 아닌가요? 이때 잠수복을 입고 나타난 이분의 정체는 또 다른 해루질 스타일. 이거 무슨 복장이에요, 이게? 저희는 이제 워킹 장화 해루족이 아니고 예. 물에 들어가서 스킨 다이빙으로 네. 웨이트를 차면 불법이기 때문에 웨이트를 차지 않고 수영하는 형태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슈트만 입고 들어가서 문어를 잡는 합법적인 해루질입니다. 바로 스킨 다이빙으로 해루질을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선배님, 잘 갔다 오세요. 많이 잡으시고. 새벽 시간 바닷속의 모습입니다. 해처 속 작은 치어대, 쥐취와 문어 보이시죠? 자, 이제 잡은 문어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바삭바삭한 문어 튀김과 쫄깃한 식감이 있는 문어 숙회. 여기에 문어 라면이 빠지면 섭섭하죠. 잘 먹겠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때문인지 모두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꿀맛이었습니다. 살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인생 맛 중에 하나는 손꼽힐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장 이 해루질의 매력이 뭐냐면요. 이거 오늘 한 것처럼 1시간, 2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면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건강한 취미 생활이죠, 그죠? 네. 다 먹고 나니까 뭔가 좀 아쉬워요.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데요. 한 번 더요? 예. 가실까요? 치열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러분, 성취감과 풍족함이 있는 특별한 취미를 부산 바다에서 느껴보시는 것 어떨까요? 여기 꽃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달콤한 꽃향기에 기분 좋은 설렘을 전하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Almost Paradise, 태양보다 더 눈부신 꽃을 든 남자, 강원도의 구준표 지영웅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이 촬영 시작부터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아름다운 꽃으로 작품을 만드는
플로리스트 분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안쪽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제 저 플로리스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호잇! 아! 계세요? 계세요? 네. 네. 여기, 네. 저 플로리스트 분을 만나러 왔는데 여기 사장님이신, 손님이신가?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신 건 알겠는데 그 사장님 말고 이 꽃 만드시는 그 플로리스트 분 있잖아요.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어요. 네. 플로리스트? 네네, 제가 플로리스트 겸 사장 겸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꽃 만드시는 분? 네, 맞아요. 네. 아, 네. 그에게선 꽃향기가 난다. 꽃과 사랑에 빠진 남자. 꽃은 내 운명이라 말하는 남자. 플로리스트 김종국 씨를 만나봅니다. 남자 플로리스트. 저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거든요. 대략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네네. 굉장히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1, 2% 정도. 1, 2% 정도? 네, 제가 처음에 꽃을 시작할 때도 이제 뭐 배울 때 가면 저만 거의 남자였고 나머지 분들이 여자였고 뭐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했죠. 섬세한 손길과 남다른 감각으로 플로리스트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김종국 씨. 지난 1년 반 동안 큰 대회에서 무려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화해 분야의 기대주로 떠오른 종국 씨. 그가 30이 넘은 나이에 꽃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꽃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아마 이 길을 선택하게 되지 않았나. 그랬죠. 플로리스트가 되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그냥 기획회사에 다녔었어요. 뭐 축제나 이벤트 기획하는 회사에 다녔었어요. 회사 다닐 때 항상 좀 이렇게 되게 좀 많이 일적으로 막 밤새는 일도 많고 그렇죠. 이 생활 자체가 되게 불규칙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 스스로한테 좀 뭔가 좀 행복감을 많이 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꽃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는데요. 그거 물 뿌리고 막 이런 거. 뭔지 알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뭘 장식을 하고 싶어서. 아니 지금 우리 이 꽃집은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예. 아 단골이시구나. 예. 아이고 꽃보다 더 잘생겼어요. 아니 꽃이 이뻐서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장님이 잘생겨서 오시는 건데. 이게 사람도 이뻐야지. 그러니까. 뒤늦게 만난 꽃은 그의 운명이 되었는데요. 쉴 틈 없는 꽃 사랑을 자랑하는 김종국 씨. 그만큼 더 발전하고 싶기에 그의 공부는 계속됩니다. 쉴 틈 없이 짬나는 대로 다음 대회를 준비 중인데요. 미술이나 아니면 조형 쪽으로도 좀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스케치한 걸 직접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계속 만들고 수정하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작품으로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없는 노력 끝에 김종국 씨만의 꽃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며칠 후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양재 꽃시장이었는데요. 유칼립투스 이걸 폴리로 살까요? 꽃 쇼핑에 여념이 없는 종국 씨.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입니다. 오늘 데몬스트레이션 작품 발표회가 있어서 그거 이제 꽃 좀 쇼핑하러 왔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네. 어떤? 저의 스승님, 선생님이세요. 네. 국내 최정상 플로리스트 최원찬 씨. 꽃을 배우기 위해 수소문 끝에 찾아간 그가 김종국 씨의 꽃 스승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그날 오후 김종국 씨가 서울에 있는 그의 꽃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기능경기 대회에서 대상을 탄 작품을 소개하는 작품 발표회를 준비 중인데요. 꽃을 만지고 연구하는 이 시간이 그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대회 기간에는 거의 한두 달을 여기서 그냥 쭉 살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배우고 시장 보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꽃 하나만 바라보며 무한한 에너지로 달리는 하루하루. 그것이 바로 그가 짧은 시간 동안 큰 성과를 낸 비결이라는데요. 보통 이제 경기대회 나가는 친구들이 보통 한 3년 정도를 공부하고 그 다음 이상 3년에서 5년 정도 공부하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좀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을 해요. 종국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만에 금메달 하나 땄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벌써 이제 금메달 2개를 땄거든요. 서울에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뭐 찜질방이나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 이런 데 빌려놓고 잠을 자면서 여기서 정말 거의 합숙훈련 하다시피 이제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꽃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쉼없는 노력으로 최고의 플로리스트를 향해 달려가는 김종국 씨. 그렇게 그의 꿈은 조금씩 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쁘죠. 예쁘잖아 네가 자꾸 도전을 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작품을 다시 한번 선보이는 김종국 씨. 그의 작품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협회에서 9회 고용노동부 장관대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일단 테크닉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와 그 재질이 항상 매치되고 어울릴 수 있게끔 조화롭게 이렇게 창안된 디자인입니다. 되게 무서웠어요. 그냥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탈락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되게 무서웠는데 그걸 계속 도전을 해야 그걸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무섭다고 두렵다고 안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그 사람. 꽃처럼 활짝 핀 김종국 플로리스트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푸릇푸릇한 실록의 계절. 넓은 이파리 틈으로 주렁주렁 맺힌 열매들이 보이는데 그거 참 맛깔나게 익었네. 어디 보자. 앵두 같기도 하고 체리 같기도 하고. 마침내 분주하게 수확 중인데. 이거 무슨 열매 따고 계시는 거예요? 커피입니다. 커피요? 네, 커피 체리라고 합니다. 커피 체리. 한국에서 커피가 나오나요?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 농사를 짓는 농부님이세요? 아닙니다.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커피가 너무 좋아서 직접 커피를 기르며 커피를 가르친다는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커피를 개발하고 있는 커피사랑 교수님. 강원대학교 강원희 교수를 소개합니다.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정문에 위치한 실습농장. 이곳은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키워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강의실이다. 마침 수확기인 커피나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예쁜 자태를 뽐내며 서 있는데 학생들 실습 포장으로도 쓰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이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재미를 일깨워주는 그런 작물로 선택을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커피가 일상화된 시대.
농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실습 작물로 커피를 선택한 교수님은 이제 본인이 더 빠져버렸다. 이게 생김새가 꼭 앵두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앵두는 과육을 먹고 씨앗을 버리는데 커피 씨앗은 그 안에 있고. 커피의 씨앗을 정제하는 과정은 건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과육을 제거한 뒤 속껍질인 파치먼트를 한 번 더 벗겨내면 우리가 아는 생두가 나온다. 새하얀 생두를 며칠 더 숙성시킨 뒤 로스팅하면 비로소 커피콩 완성.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꽃가루 바지, 그다음에 이제 수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되고 꽃이 떨어지면은 그 뒤부터 한 빠르면 7개월, 온도가 낮으면은 뭐 8개월, 9개월 뒤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품종 개량이 돼서 2년 정도 되면은 50%, 그다음에 75%, 100% 이렇게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커피를 직접 생산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독자적인 커피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는 강원희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 보니 와, 커피 교수님답게 책상이 온통 커피로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재배 방식부터 남다르다는 커피 교수님표 커피. 근데 제가 커피 맛을 잘 몰라서요. 커피 맛이 특별하다는 기준이 뭔가요? 전적으로 커피를 맛보고 등급을 매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커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어도 15명의 그런 커퍼들이 맛을 보고 80점 이상이 되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로 들어가고, 커피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하고 환경의 조화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또 이제 가공에 의한 거는 이제 루아 커피라든지 코끼리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난 겨울에 이제 그 네팔에서 개발을 한 그런 경우가 되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라는 블랙 아이보리 커피. 강원희 교수는 기존의 생산 방식을 개선해 블랙 아이보리 커피의 생산량을 4배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네팔에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간 학생들이 몇 명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커피가 거기서 재배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해양 심층수, 고성에서 나오는 해양 심층수를 활용을 해서 고기능성 스페셜티 커피를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팔에 커피 재배하는 농민들도 한편으로는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팔 커피도 이제 품질을 높이고 또 한 단계 또 코끼리를 통해서 더 높이고. 일찍부터 고성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작물 재배 연구에 앞장서온 교수님. 다른 농작물처럼 해양 심층수를 커피에도 적용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해양 심층수를 고추라든지 토마토, 파프리카, 그러면 이제 맛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맛이 좋아지는 거는 해양 심층수 속에, 미네랄 속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이 흡수가 되고 맛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들 깨워줘요. 일을 하라고 이제 깨워주고,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맛있는 2차 대사 산물들이 이렇게 착착 쌓이게 됩니다.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 더 맛이 있는 커피가 되고, 조금 쌓이면 이제 일반 커피가 되는 거고. 교수님의 연구실에 학생들이 찾아왔다. 커피의 생산 과정을 직접 보여주며 강의하는 교수님. 가만, 그런데 수업 듣는 학생들이 대학생이 아니네요? 사실 이들은 작은 학교 미래농업 체험교실에 참가한 춘성중학교 학생들. 커피에서도 작용을 해서 농업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먼저 선뜻 다가서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 농업 분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커피 농업이라는 생각이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강원대학교 원예학과에서 이 커피 농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강원희 교수님을 갖다가 찾게 됐습니다. 오늘 이 수업 들으러 온 학생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여기선 체험도 교수님이 직접 개발한 해양 심층수 커피로 하거든요. 내가 맛볼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는 학생들. 커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 이거 기계 쓰는 게 특히나 궁금해가지고 평소에 또 엄마 아빠가 자주 커피를 드시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만들 수 있다면 집에서 그런 거 사가지고 만들어드리고. 커피 나무에서부터 한 잔의 커피까지 전 과정을 1박 2일 동안 속성으로 배우는 특별한 시간. 눈빛 초롱초롱한 거 보소? 빨리 마셔보고 싶지? 길고 긴 공부 끝에 마침내 한 잔의 에스프레소가 완성됐다. 아니
아니 표정 왜 그래? 기대했던 맛이 아니야? 근데 처음 자기가 내린 커피 마시는 소감이? 맛없었어요. 또 되게 써서 뵙고 싶은 맛이었어요. 내리는 일도 있지만 용품을 만드는 일도 있잖아요. 커피잔 작게, 크게는 커피 재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수업을 하지만 하우스에서 지금 커피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노지에다가 할 수 있는 희망을 또 이 친구들이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직업이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의 음료라는 커피. 아직은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직접 배워보니 새롭게 보인다. 저도 평소에 그 고양이똥 그 사양 커피라고 그것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코끼리똥 커피가 있다는 거를 저도 처음 알았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 똥이 나오면은 몇 프로밖에 못 얻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량으로 하셨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고 항상 보시면은 커피에 대한 열정이 좀 많으셔서 아무래도 그런 연구까지 가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커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 중인 강원희 교수. 그는 한국도 커피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대량은 이제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고품질 커피 이걸 생산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커피 식품, 커피와 관련된 식품을 다양하게 하는 거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 커피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지금 보면 이제 외국계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외화를 좀 절약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페셜 커피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날을 꿈꾸며 커피 교수님의 커피 사랑은 계속됩니다. 쭉! 어우, 커피 마시고 싶다.